그날도 저녁 6시였습니다. 선영은 식탁 위에 밥을 차려놓고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영은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뉴스 소리가 거실을 채웠지만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선영. 올해 62이었습니다. 27에 박종훈과 혼인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종훈은 반듯한 청년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성실했고 잘못된 길로 흐를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선영의 어머니는 그 점 하나를 보고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살림은 내내 빠듯했습니다. 종훈이 건자재 회사 말단으로 시작하여 과장 자리에 오르기까지 15년이 걸렸습니다. 그 15년 동안 선영은 격리 보조 일을 하고 반찬 가게 일을 하고 아이들 학원비를 쪼개 맞추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병원 한번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5년이 흘렀습니다. 큰아들은 경기도에서 재살림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대전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명절에나 얼굴을 보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비워진 방 2개가 햇빛만 받고 있는 집에 선영과 종훈 둘만 남았습니다. 선영은 그 둘만의 시간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다고, 이제는 남편 밥 한 끼라도 천천히 차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종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귀가 시간이었습니다. 퇴직 후 종훈은 동네 경로당에 나가거나 산책을 하며 오후를 보냈습니다. 5시 전이면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3달 전부터 시간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6시가 되고 7시가 되고 어떤 날은 8시가 넘어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선영이 어디 있었냐고 물으면 종훈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친구 만났어. 그게 다였습니다. 어느 친구인지 어디서 만났는지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그러했습니다. 선영이 낮에 전화를 걸면 2~3번에 한 번꼴로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물으면 시끄러워서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거실에 앉아 있는 종훈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종훈은 화면을 확인하더니 전화기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선영은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물소리가 컸습니다. 그리고 시선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했습니다.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도 종훈의 눈은 선영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국물을 떴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눈이 오지 않았습니다. 35년을 마주 앉아 밥을 먹었는데 이렇게 낯선 느낌이 든 적은 없었습니다. 선영은 그 눈을 잡으려 했습니다. 요즘 어깨 괜찮아요? 건봉 투어. 병원 한번 가봐야 하지 않아요? 괜찮다니까. 대답은 했지만 눈은 오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그 느낌을 잘 알았습니다. 직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몸이 먼저 아는 것이었습니다. 오래 살을 맞댄 사람의 변화는 논리 이전에 피부로 닿았습니다. 숨소리가 달라지고 지방 공기의 질감이 달라지고 상대방이 방 안에 있는데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영은 생각을 멈추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살면서 몸에 밴 것이었습니다. 버티는 것, 외면하는 것, 설마하며 넘어가는 것. 그것이 선영이 알고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의심을 끝까지 따라가면 무언가가 나오고 그것이 나오면 감당해야 했습니다. 선영은 그 감당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그날 밤 8시가 조금 넘어 종훈이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 소리가 났습니다. 선영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종훈이 거실을 지나 욕실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내리는 소리, 손 씻는 소리, 그리고 방문이 닫혔습니다.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밥 먹겠냐는 말도 없었습니다. 선영은 식탁 위 그릇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국이 식어 있었습니다. 밥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랩을 꺼내 그릇을 하나씩 덮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천천히 덮었습니다. 권유한 것은 옆집 정순이었습니다. 어느 오후 선영이 정순의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정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 씨, 요즘 뭔가 이상한 거 알지요? 선영은 찻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이 좀 바빠진 것 같아요. 바빠진 게 아니잖아요. 정순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습니다.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정순은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조용히 처리해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순은 다시 말했습니다. 선영은 또 저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정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과는 열흘 만에 나왔습니다. 봉투를 건네받은 날 선영은 그것을 당장 열지 못했습니다. 정순의 집 식탁 위에 봉투를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순이 물 한 잔을 가져다 놓고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이 여러 장이었습니다. 종훈이 찍혀 있었습니다. 익숙한 점퍼, 익숙한 걸음걸이였습니다. 그 옆에 여성이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키가 작고 머리를 짧게 잘라 올린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빌라 계단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종훈이 무언가를 건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봉투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오미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혼한 지 5년이 넘었고 현재 혼자 생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방문 횟수는 한 달에 6차례에서 8차례였습니다. 선영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어딘가 멀고 낯선 곳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두려워하면서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막상 눈으로 보니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하고 선영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다고. 그런데 봉투 안에 사진이 한 장 더 있었습니다. 정순이 돌아왔을 때 선영은 그 마지막 사진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장소였습니다. 카페 바깥 풍경이었습니다. 종훈이 유리 너머로 찍혀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미자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젊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종훈이 웃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웃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웃음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표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선영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대요. 두어 번 포착된 거라서. 두어 번이면 충분하지요. 선영은 사진을 봉투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봉투 모서리를 반듯하게 맞추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모서리를 맞추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이 선영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선영은 그 손을 느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영은 한 번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슈퍼마켓 앞을 지나쳤습니다. 이웃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걸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종훈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외투를 벗어 걸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손을 씻었습니다. 무언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물으면 오늘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특히 그 젊은 여성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가 도착한 것은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정순이 직접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봉투를 건네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선영의 가슴을 먼저 조여왔습니다. 선영은 봉투를 받아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커피를 2잔 내렸습니다. 정순 앞에 한 잔을 놓고 자신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수진, 28살. 직업은 미용사였습니다. 사진 속 얼굴은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영은 그 느낌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은 한 번 읽고 다시 읽었습니다. 글자가 맞는지 확인하듯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오미자의 주소와 같은 동네였습니다. 같은 골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입 기록을 보니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선영은 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순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시선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녀 사이라고요? 정순이 짧게 끄덕였습니다. 선영은 그 끄덕임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머릿속에서 구조가 다시 그려졌습니다. 오미자와 최수진, 어머니와 딸, 같은 건물, 같은 골목, 그리고 그 사이를 드나들고 있는 남편. 두 사람 다 모른다고 했지요. 그렇다고 해요. 어머니도 딸도 종훈 씨만 알고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선영은 커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잔을 손에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나뭇가지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혐오라는 감정이 무엇인지 선영은 이날 처음 알았습니다. 분노는 예전에도 느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억울함도 서러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몸 안에서 올라오는 것은 달랐습니다. 뱃속 깊은 곳에서 차갑게 올라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종훈이라는 사람이 35년 동안 자신의 남편이었다는 사실이 갑자기 낯설어졌습니다. 마치 오래 살아온 집의 벽지를 뜯었더니 안에서 다른 벽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영 씨,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선영은 한참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것이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분노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울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공백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정순이 돌아간 뒤 선영은 한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최수진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낯익은 느낌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눈매가 오미자와 닮아 있었습니다. 딸이니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선영은 이장의 사진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종우는 오미자에게 돈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최수진과는 카페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두 관계의 결이 달랐습니다. 오미자와의 관계가 무언가를 채워주는 것이라면 최수진과의 관계는 무언가를 꿈꾸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유지하면서 종우는 집으로 돌아와 선영이 차린 밥을 먹고 방에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이 갑자기 무게를 잃었습니다. 선영은 자신이 그 세월 동안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내이기도 했고 어머니이기도 했고 생계의 한 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종훈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떠올리려 하자 아무 형태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늘 거기 있었기 때문에 없는 것과 다름없었던 사람. 그 생각이 분노보다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고서를 접어서 봉투에 넣고 안방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쌀을 씻었습니다. 손이 차가운 물에 잠겼습니다. 선영은 한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이 있었고 결정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 이전에 선영은 한 번은 직접 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진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밥솥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선영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뚜껑을 닫았습니다. 선영이 봉투를 꺼낸 것은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종훈이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종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앉아요.
선영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종우는 잠시 선영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여전히 거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봉투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한 장씩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종훈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놓았습니다. 오미자의 빌라 앞 건네지는 봉투, 카페 안에 최수진, 같은 건물 주소. 종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 말 있어요? 종훈은 사진들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이상한 점이었습니다. 당황하거나 무너지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증거를 눈앞에 펼쳐놓았는데 종훈의 표정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선영은 그 말을 한 번에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들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어쩔 거냐고. 이혼할 거야, 소송할 거야.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피곤한 사람이 오래된 서류를 처리하는 것 같은 말투였습니다. 선영은 가슴 어딘가가 빠르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과는 없어요? 사과를 하면 뭐가 달라져? 당신. 지금 제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훈이 손으로 식탁을 짚으며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면 되잖아. 변호사 쓰면 되고 위자료 받으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선영은 한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종훈의 말은 현실적으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방식이, 그 말을 고르는 속도가 선영으로 하여금 다른 것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상황을 이미 계산해 두었구나. 언젠가 이 자리가 올 것을 알고 있었고 어떻게 넘길 것인지를 미리 정해 두었구나. 35년이 다시 한번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눈으로 보였습니다. 선영이 허리를 굽혀 생계를 버텼던 시간, 아이들 뒤에서 조용히 지워졌던 시간,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식탁을 차렸던 시간들. 그것들이 지금 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선영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나가요. 오늘 밤은 나가 있어요. 종우는 잠시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외투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선영은 식탁 앞에 혼자 남았습니다. 변호사를 만난 것은 그 다음 주였습니다.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사무실은 작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선영의 말을 끝까지 들은 뒤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간통죄는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은 불가능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지만 금액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진행하겠습니다. 이혼까지 가실 건가요? 이혼은 따로 결정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겪은 일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렀습니다. 법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상보다 더 선영을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종훈에게 무언가를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선영이 진짜로 돌려받아야 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35년 동안 조용히 잃어버린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법으로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사는 조용히 했습니다. 큰 짐은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이불 한 채, 오래된 냄비 2개. 선영이 이 집에서 자신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물건들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박스 4개에 다 들어갔습니다. 택시기사가 짐을 싣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선영은 아파트 현관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원룸은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5층 건물의 3층이었습니다. 창문 하나가 북쪽을 향해 있었고 햇빛이 많이 들지 않는 방이었습니다. 그래도 선영은 이 방을 골랐습니다. 조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래층에 세탁소가 있어서 낮에 따뜻한 냄새가 올라온다고 주인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첫날 밤 선영은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천장이 낮았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다릴 사람도 없었습니다. 차려야 할 밥상도 없었습니다. 그 고요가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식당 일을 다시 시작한 것은 이사한 지 열흘 후였습니다. 동네에 작은 한식당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60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사람이 필요하다는 쪽지가 유리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쪽지를 보고 문을 열었습니다. 해본 적 있어요? 오래전에요. 저는 아직 있습니다. 주인 여자는 선영을 한번 훑어보더니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일은 몸이 기억했습니다. 칼질, 불 조절, 국물감 맞추는 것. 30년 가까이 가족 밥을 차려온 손이었습니다. 낯선 부엌이었지만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주인 여자가 말했습니다. 손이 좋네요. 선영은 처음으로 짧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밤은 달랐습니다. 일이 끝나고 원룸으로 돌아오면 공허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씻고 밥을 먹고 이불을 덮으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머릿속에서 같은 물음이 돌았습니다. 내 인생은 뭐였나? 35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그 시간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잘 자랐고 생계는 버텨냈고 큰 사고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남은 것이 박스. 내게라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방이라면 어떤 밤에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불을 끌어올려 얼굴을 묶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 아침이 오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밥을 지어 먹고 앞치마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것이 선영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변화는 작은 데서 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식당 손님 중에 혼자 오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선영보다 조금 어려 보였습니다. 매주 화요일 점심에 혼자 와서 된장찌개를 시켰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영이 국을 가져다 주자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맛이 좋아요. 엄마 생각나요. 선영은 멈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식당 문을 닫고 집으로 걸어오는 길에 선영은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손이 누군가에게 그런 기억을 건드렸다는 것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물음 없이 잠들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목련이 피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내리는 커피였습니다. 마감 시간을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컵을 들고 창가에 서서 천천히 마셨습니다. 이 시간은 내 것이구나. 그 생각이 조용히 왔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생각 하나가 선영의 가슴 어딘가를 부드럽게 건드렸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그 주 주말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밥은 먹고 있어? 식당 일하잖아. 굶을 틈이 없어. 딸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작에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목련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미안할 것 없어. 엄마가 이제 좀 살아보는 거야. 살아본다고? 이제야 해보는 거야. 나로. 딸이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그 소리를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무언가가 가슴 안쪽에서 움직였습니다. 완전히 괜찮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35년의 흔적이 하루아침에 지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천천히 아물었습니다. 때로는 아무는 속도보다 들쑤셔지는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방향은 알았습니다.
어느 누구의 아내도 아닌, 어느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그냥 김선영. 62의 김선영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봄볕이 창문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그 빛 속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